유쾌한 아침의 시작. 기분 좋은 하루의 첫 단추. 3월 5일 월요일 생방송 전국시대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오늘 아침 어제 밤부터 전국에 걸쳐서 봄비치고는 꽤 많은 양의 또 비가 내리고 있어요. 네, 워낙 가물다 내리는 비라 그러서인지 참 반갑기도 하고요. 또 네. 그동안의 목마름 이번에 좀 제대로 한번 씻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아마도 이 농사 짓는 분들에게 봄비는 참 반가운 존재가 될 것 같은데요. 농사를 준비해야 되면은 아무래도 봄비, 비가 또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들은 더 환영을 받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겨우내 움켜들었던 이 땅의 기운을 깨우는 역할도 하고요. 또 예. 농사를 지으려면 아무래도 많은 물의 양이 필요하니까 더 비가 반갑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어제 그 비를 부르는 의식과도 같은 또 대회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네, 이어서 이제 화면이 쭉 이어질 텐데요. 화면 네. 나오네요. 바로 어제 경남 하동 송림공원에서 열린 섬진강 꽃길 마라톤 대회 현장입니다. 많은 분들 모이셨어요. 화면에 보면 어림짐작해서 5천여 명의 달리미들이 참가를 또 하셨다고 하는데 네. 이 섬진강 마라톤 대회는 전남과 경남, 경남과 전남이 함께 만드는 시간으로 올해 또 경남 하동에서 대회가 열렸어요. 네, 오늘도 그렇지만 어제 역시 저렇게 날이 좀 흐렸습니다. 하지만 햇빛이 강한 것보다 달릴 때는 오히려 저 흐린 날씨가 더 좋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특히 아이들 손잡고 나온 가족분들도 많이 화면에 보였었는데 가볍게 산책하듯이 봄을 맞이하는 모습도 보일 수가 있었고 특히 지난해 우승자와 똑같은 분이 2연패를 하셨다고 해요. 우와. 2시간 36분대에 끊으셨다고 하는데 네. 이제는 프로 무대에 진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저도 작년에 이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었는데 살짝 달리는 신용만 했는데도 너무 힘들어서 올해는 좀 당당하게 포기했는데 화면을 보니까 좀 해볼 걸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는 몇 킬로미터 뛰셨어요? 몇 킬로미터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걸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풀코스와 하프코스 정도를 달리려면 마라톤 대회 전까지 정말 많은 준비를 해야 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숨이 그 턱까지 차오르는 기분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용선 아나운서 이참에 한번 달리기 준비해서 내년에 도전? 저는 인생의 그 목표 버킷리스트라고 하잖아요. 네. 그 마라톤 대회 풀코스 완주하는 게 목표예요. 와. 그래서 좀 도전을 해보려고 하는데 네. 힘드네요. 네, 힘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사실 지난해는 기온이 좀 포근해가지고 섬진강변을 따라서 매화꽃들이 정말 아름답게 피었는데 네. 올해는 좀 아쉽게도 보기가 좀 힘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 아쉬움을 좀 달래드리고자 우리 제작진들이 어제 정말 많은 고생을 해서 매화꽃을 화면에 담아봤다고 하죠. 네. 네. 화면으로 또 한번 매화꽃이 지금 너무 예쁘게 나오고 있네요. 자, 하동에서 광양까지 참 온 동네를 뒤져서 찾은 전령사, 봄의 전령사 홍매화를 또 보고 계시네요. 아니 꽃을 보니까 벌써 봄이 다가왔구나 하면서 마음에도 좀 꽃이 활짝 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홍매화의 꽃말이 고결, 결백, 그리고 인내라고 하는데 참 그런 의미에서 홍매화 스스로 만들어낸 그 시간들이 정말 예쁘게 꽃이 피었어요. 가보고 싶네요, 꼭. 홍매화의 꽃말 저랑 참 비슷하다. 저를 대표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지난해 AI와 구제역으로 인해서 매화축제가 취소됐습니다. 아쉬워했던 분들 많은데 그렇죠. 올해는 다행히 다시 열리게 된다고 해요. 네. 3월 17일부터 25일까지고요. 광양시 섬진마을 그리고 시 전역에서 펼쳐질 거라고 합니다. 이 광양 매화축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는 꽃축제이니만큼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봄의 기운 흠뻑 적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홍매화가 전하는 이렇게 훈훈한 봄 소식만큼이나 따뜻한 소식 만나러 충청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요즘 고령화 사회 이야기 참 많이 하게 되잖아요. 네네. 우리나라에서 홀몸인 어르신의 숫자가 무려 15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네요. 참 많습니다. 사실 젊은 사람도 혼자 살면 굉장히 쓸쓸하고 힘든데 우리 연세 지긋한 어르신들이 홀로 생활한다는 거 참 여러 이유에서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서 가장 힘든 문제를 하나 꼽아보자면 아무래도 그 끼니 걱정이 아닐까 싶어요. 네. 하루에 3끼를 챙기셔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가 가장 고민거리인데 이런 분들의 고민 해결을 위해서 두 팔을 또 걷어붙인 분들이 또 있다고 하죠. 네, 바로 무료급식 봉사자들인데요. 이분들을 위한 주제가 생각해보면 전 이 노래가 떠올라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이런 노래가 생각이 나는데요. 잘하시네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매주 토요일 아낌없이 어김없이 문을 여는 무료급식 봉사자들 지금 만나보시죠. 여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주말이면 외로운 노인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나누고자 두 팔을 걷어붙이는 이들이 있습니다. 미리 약속을 한 것도 아니요. 누가 시켜서 오는 것도 아니지요. 누가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와서 봉사하시는 거 보면서 아직 세상은 따뜻하다. 이른 아침부터 음식 준비에 어르신들 대접하고 설거지에 뒷정리까지 결코 만만치 않은 일정이지만 받는 사람 기뻐하니 나누는 사람 즐겁습니다. 온정 가득 급식 봉사 현장 속으로 함께 가시죠. 「君の声が聞こえ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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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주말 아침. 벌써부터 준비하시는 거예요? 예, 9시 이제 나와요, 사람들이. 아, 여기다가 보통 이렇게 집게 넣어놓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럼 늘 여기다 놓고서 이제 매주 하시는 거예요? 예, 매주 하죠, 여기서. 나왔구나. 아, 오늘 봉사하실 분? 예. 또 우리 은퇴하신 우리 선생님도 한 분 오시네.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무료급식 봉사인데요. 테이블 3개로 시작해 아름아름 입소문을 타고 지금은 규모가 상당해졌답니다. 원래가 이게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걸로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한 3개월 뒤에 9월 달부터인가 매주 토요일 날 하는 걸로 이렇게. 아이고, 분명 점심 배식이라고 했건만 마음 급한 어르신들 일찍부터 나오시네요. 여기 처음 오시는 거예요? 몇 번 오시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는 거예요? 어때요? 여기 해주시는 게? 잘해줘요. 잘해줘요? 그럼. 목사이자 시인, 사회활동가인 김창규 씨를 주축으로 시작했지만 단체나 기관의 연계, 종교 행위는 일절 없습니다. 처음에 그 노인분들이 근처에 많이 나오셔가지고 공원에 계시고 이제 끼니를 굶으시는 분들, 안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랑 같이 이야기 나누시다가 목사님께서 급식 공사를 한번 하시고 싶다 말씀하셨었는데 걱정을 많이 했죠. 초기에는 이게 이제 뭐 한두 분이 힘을 합쳐가지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저 뜻있는 사람들이 소문 듣고 찾아와 돕기도 하고 또 밥도 먹고 가는 훈훈한 자리지요. 아니, 저 처음이라 안 오늘 처음 오신 분이에요. 저는 크게 나눔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한 손이라는 게 크잖아요. 손 하나가 의미가. 처음이면 어떻고 일이 좀 서툴면 대순가요? 첫 발을 내딛었다는 게 의미 있는 일이고 또 그 마음 이어가는 게 중요한 거죠. 또 어차피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무슨 봉사를 할까. 그래갖고서 이거를 이제 그럼 내가 도와줘야겠다. 그래갖고서 하게 됐어요. 봉사 초보자가 있으면 봉사 달인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도 봉사로 오신 거예요? 물봉사예요. 물봉사? 차봉사. 집에서 손수 차를 다려 들고 나온 건데요. 이게 기침, 가래, 천식도 이게 좋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보니까 되게 다양하시네, 구성원들이. 그렇죠. 그래서. 예, 정말 자발적으로 누가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와서 봉사하시는 거 보면서 아직 세상은 따뜻하다. 세상에 온기를 더하는 또 한 사람. 아예 용달차까지 몰고 온 이도 있습니다. 수백 명 후식을 책임지는 통 큰 봉사자인데요. 군고구마? 네, 고구마 구워서 나눠드리려고. 봉사자들 간간히 몸도 녹이고 어르신들 달달한 고구마도 맛보고 그야말로 이곳에서 효자 노릇 톡톡이 하는 꿀 같은 존재랍니다. 추운 날 군고구마 드시면 어린이들 되게 좋아하셨죠. 그래서 준비를 한 2박스 정도 했는데 금방 다 나갔어요. 그래서 못 드신 분들도 계시고 이전에는 그랬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10kg 한 2박스 정도 준비해갖고 오려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 장터도 빠질 수 없죠. 인근 아주머니들이 준비한 바자회인데요. 저희들이 이것도 도와드리고 그리고 저 봉사도 하고 저 차도 끓이고 바자회도 해서 도와드리고 그래요. 모두가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동안 어르신들이 꽤 많이 모였습니다. 앉은 대로 좌석에 있으면 저쪽 끝서부터 이렇게 배식을 할 거니까 앉아 계세요. 마음이 급합니다. 밥은 다 됐고 그릇이며 수저도 챙겼고 국만 끓이면 음식 준비는 거의 끝인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정신없이 진행될 배식을 대비해 봉사자들 다시금 마음을 다잡아야지요. 보람도 있고 날도 추운 날 여기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서 그냥 같이 돕고 싶었어요. 오늘 하루 하는 거고 다음에도 또 해볼 생각으로 기회가 되면 해볼 생각으로. 군고구마 팀도 고소한 냄새 폴폴. 야무진 보조까지 두고 완벽하게 준비 중입니다. 너 그거 넣고 싶어? 어르신들을 위해서 점심도 해드리고 고구마도 굽고 이런저런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를 한다고 해서 엄마랑 같이 나온 거예요.
그럼 오늘 어떤 일 할 거야? 오늘 그냥 뭐 어른들이 시키는 심부름 해야죠. 어린 친구들 덕분에 오늘 제대로 힘나겠는데요? 아드님 같이 나오신 거예요? 네네. 몇 학년이에요? 중3이. 중3? 사실은 봉사 점수를 채워야 되는 것도 있고요. 또 나중에는 계속 제가 못 올 때도 꾸준히 오면서 여기 오시는 분들도 보면서 세상도 좀 알고 내가 어떤 역할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걸 좀 길게 보고. 마침내 완성된 음식. 오늘의 메뉴는 돈가스와 콩나물국. 김치도 먹음직스럽게 준비해서 배식을 시작합니다. 안 무거워? 테이블형 2개씩. 아이고 우리 꼬마 친구 중학생 형님이 나르는 김치며 반찬 세팅하며 제 몫을 제대로 하는데요. 그 사이 노릇노릇 돈가스가 튀겨지고 엄마와 함께 나온 여학생이 잘게 잘라 밥 위에 올려 소스 뿌려서 배식팀에게 전달. 아주 손발이 척척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게 바로 200여 명의 어르신이 한 번에 몰리는데도 별 무리 없이 급식을 진행할 수 있는 원동력이겠죠? 그런데 어르신들 음식은 입에 맞으실까요? 네, 맛있어요. 그러세요? 네. 식사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꼭 뭐 장애를 가졌다거나 노숙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뭐 경제적으로 너무 힘드신 분들도 있지만은 또 아니면은 뭐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외로우신 분들이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측 불허의 인원과 상황, 가끔은 돌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다 잡수신 분은 저쪽으로 가세요. 예, 기다려서 지금 가져올 겁니다. 지금 조금 늦어요. 자, 그러니까 좀 기다리세요. 드셨어요? 안 먹었어. 뭔 일이 났나 본데요? 어머니 뭐 때문에 그러셨어요? 맨탕에서 넘어가더라니. 못 먹었어, 맨탕에. 아, 소금. 아 싱거워서? 응. 아버님도 그래요? 그냥 괜찮아, 그거는. 처음에는 이제 뭐 셰프들이 주방에서 맛도 다 했는데 어르신들은 좀 짜게 먹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싱겁게 하자, 이게 건강을 위해서는. 그래서 조금 그런 것도 맞추고 하고는 있어요. 다 맞추기는 어렵죠. 맞습니다. 조금 싱거운 듯 건강한 음식이 좋은데요.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고구마가 있잖아요. 고소한 냄새로 입맛 제대로 당기는 고구마. 큼지막한 걸로 하나씩 들고 호호 불어 한 입. 잘 먹었어요. 괜찮으셨어요? 그 시간 봉사자들은 밀려드는 설거지거리와 한바탕 전쟁 중. 단촐하게 식구끼리 밥해 먹을 때와는 비교가 안 되는 양이죠. 힘드시죠? 너무 힘들어요. 한쪽에서는 장터가 성행하고 있는데요. 사실 말이 바자회지 그냥 나눠주는 게 다반사. 돈보다 정이 오가는 장터입니다. 이거 가져가도 돼요? 네, 가져가니. 네, 고마워요. 그나마 몇몇 돈을 받고 판매하는 물건도 있지만 수익금은 급식봉사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데 쓴다네요. 우리 이거 팔아가지고 여기 컵 한 줄에 500개 정도가 필요해요. 예, 그래서 1년이면은 이것도 꽤 많이 60만 원 가까이 들어서 그거 빼려고 오늘 그랬는데 뭐 반은 달성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정신없이 보내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훌쩍 흐르고 정작 봉사자들은 때가 한참 지난 후에야 한 끼 때우는 듯 늦은 점심을 먹습니다. 봉사하시는 분들은 편안하게 식사하시기가 어렵네요, 그죠? 어려요. 잠깐 짬을 내야지. 아침을 안 먹고 나서 나도 제일 나중에 먹는데 먹으라고 해서 먹는 거야. 미안하지. 이래저래 나눠주는 것보다 채워지는 게 많았던 시간. 누가 강요한 일도 아니고 뭔가 생기는 것도 없지만 매주 봉사자들 인원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유겠죠.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봉사를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좋은 것 같아요. 평소에는 주말에 그냥 집에서 게임만 하고 자고 밥 먹고 놀러나가고 하는데 오늘 이렇게 새로운 경험도 해보니까 되게 좋았어요. 힘은 들지만 또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고 내가 또 배고픈 사람들 많이 잡숫게 한다는 그런 생각하에 했습니다. 앞으로 나오시는 많은 봉사들 계시겠지만 성심성의껏 어르신들에게 대접을 잘할 테니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뜻한 밥 한 끼가 주는 기적은 상상 이상입니다. 사랑이 빚은 기적이 점점 커지는 세상.
우리 사는 사회에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역시 그 좋은 일 하는 분들은 그 표정부터가 좀 남다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이 국수한그릇 나누는 것에서 시작했는데요. 네. 점점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하면서 이제 어르신들에게 더욱더 든든한 한 끼를 대접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역시 좋은 일은 또 두루두루 알려야 더 좋아지는 거잖아요. 네네. 우리 지역 여수의 성산공원에서도요, 매주 토요일이면 지역 자원봉사자분들이 또 참여하는 무료 급식 봉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토요일 또 나들이 간다는 마음으로 온 가족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 아이들 신교육 현장으로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생방송 전국시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9분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 늦은 오후부터 시작된 많은 양의 봄비가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는 메말라 있던 대지를 흠뻑 적신 이후에 오늘 오후쯤 차차 그치겠는데요.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조금 올랐습니다. 여수 지역의 경우 12도를 또 웃돌고 있는데요. 하지만 비가 그치고 난 뒤에는 기온이 떨어지면서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현재 비가 내리면서 바람 역시 강하게 불고 있고요. 바다의 물결 역시 상당히 높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 각별히 안전 운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덩달아 느는 것, 뭐가 있을까요? 일단 좀 나이가 저도 들다 보니까 네. 주름이 조금씩 이제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여러 가지 생각들도 좀 늘어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맞습니다. 뭐 다 큰 아들 걱정, 시집못간 딸 걱정, 남편 건강 걱정 등등 정말 이렇게 걱정거리가 늘면서 한숨만 나오게 되고요. 또 덩달아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하는 겁이 늘기 시작한다고 해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지금 만나볼 분들은요, 그 스스로의 편견을 과감 없이 용기 있게 깨트린 분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신의 꿈을 예술 혼으로 불태운 분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하루 24시간 엉덩이 붙이고 앉을 시간도 부족한 그대의 이름은 주부, 엄마, 아내, 그리고 남는 건 애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제 취미생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생각할 수 없었어요. 어릴 때 해보고 싶었는데 못했었거든요. 많은 걸 배우고 나도 이런 걸 할 수 있구나. 큰 행복을 갖죠. 이팔 청춘의 특권이라는 꿈, 배움의 때가 있다는 말도 이젠 옛말입니다. 꿈을 향한 무한 도전, 지금 만나보시죠. 춘삼월 봄바람을 타고 대전 서구문화원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소리가 있습니다. 소녀 감성 그대로 플룻을 손에 쥔 이 순간만은 누구 엄마가 아닌 진정한 플루티스트의 모습인데요. 귀가 간지러울 정도예요. 그 악기 끝에 매달린 소리가 봄바람을 달고 온 것처럼 어쩌면 이렇게 소리가 아름다운지. 프로들이 아니세요. 다들 막 플룻을 전공을 하신 분들이 아니라 플룻을 너무 사랑하셔서 취미로 이렇게 시작을 하셨다가 이렇게 이제는 정기적으로 모여서 연습을 하는 팀도 만들고. 어머나 세상에, 이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인데 취미로 만난 악기가 이제 팀이 되고 단원들이 될 정도가 됐다고요? 그렇죠. 취미로 시작한 지 길게는 20년 된 왕언니부터 짧게는 1년 반 된 신참까지 자녀들 뒷바라지 하느라 나를 잃고 살았던 주부들에게 플룻은 더 없는 위로가 돼줍니다. 이분들에게 플룻은 악기 그 이상의 의미인데요. 아이들 그래 피아노 학원 보내야지, 바이올린 학원 보내야지, 악기 시켜야지 라는 생각은 해도 내가 쉽사리 악기를 붙잡기가 쉽지 않은데요. 네, 음악을 들을 때가 제일 행복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나도 듣기만 할 게 아니라 제가 연주를 하면 어떨까. 한번 나도 나를 위해서 한번 투자해보자 생각을 하고 하니까 그제서 하니까 문이 열리면서 그때부터 악기도 이런 악기가 있구나. 악기 소리가 너무 고우니까 예, 음악을 들을 때도 그냥 플룻 소리만 나면은 이제 뭐 더 귀가 쫑긋해지는 거예요. 아유, 고향 언덕마루에 봄이 안 올 수가 없겠어요. 매주 금요일마다 이렇게 고운 음률이 강의실을 채우는데요. 수강료가 비싸면 또 선뜻 마음먹기 힘든 게 주부들이잖아요. 악기만 준비하면 부담 없는 수강료로 플룻의 매력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근사한 정기 공연도 열고 있고요. 또 다양한 재능 봉사를 통해 꿈을 향한 무한도전을 펼치고 있다고 하네요.
그분들이 이 플룻 소리를 듣고 또 거기에 너무 이제 아름답다는 것을 느끼고 또 이렇게 그 귀를 기울이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이런 활동할 수 있는 게 너무 기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처음이시래도 우리 선생님 너무 잘 가르쳐 주시거든요. 오시면 많이 힘이 되시고요. 저희가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정말 플룻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오셔가지고요. 저희와 함께 해요. 그러면 남은 여생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 마음을 춤추게 하는 플룻의 매력에 빠져보세요. 나비들이 활활 춤추는 것 같죠? 자,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세종시의 한 발레 학원인데요.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하기엔 정말 귀엽죠? 그나저나 우리도 저런 시절이 있었는데 말이에요. 너희들은 누구니? 발레 꿈나무예요. 그런데 우리 엄마도 꿈을 꾼대요. 엄마! 저희도 발레 한답니다. 나 발레하는 여자예요. 하늘을 날고 싶은 꿈을 춤으로 표현한 예술이 발레라고 하는데요. 꼿꼿한 허리선과 유연한 곡선, 그리고 손끝이 빚어내는 우아함. 아유, 이 발레는 요게 또 매력이라잖아요. 어머나 부러워요. 발레리나시구나. 아니에요, 발레리나 아니에요.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발레 하신다면서요? 취미 발레예요. 시작한 지 5개월밖에 안 됐어요. 어릴 때 해보고 싶었는데 못했었거든요. 이제 나이 들어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도전해봤어요. 들지 않고 올라오세요. 평균 연령 40세의 주부들. 대리만족이라고 하나요? 딸 키우는 엄마라면 한 번쯤은 보내게 된다는 발레 학원에 직접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저도 한번 따라해봤는데 어쩜 뻣뻣해도 이렇게 뻣뻣할 수가 있어요 그래. 어머 세상에. 아이고 보는 걸로는 너무나 우아했는데 막상 따라하려고 하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네요. 네, 저도 처음에는 무서워서 엄두도 못 냈는데요. 이게 막상 하다 보니까 유연해지고 몸이 점점 따라하게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다른 운동도 많이 해봤지만 좀 너무 힘들어서 사실 조금 기피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적당히 힘도 들면서 재밌고 그렇다고 마냥 재밌기만 한 건 아니고 정말 자세 교정이 되다 보니까 이런 통증 같은 게 많이 없어지고 좋아지는 게 느껴졌어요. 사실 40대만 돼도 50견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많으시다고 하는데요. 스트레칭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요즘 발레 수업은 필라테스 수업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육 이완에도 최고라고 하네요. 그냥 동경만 하던 발레를 애들만 시키다가 제가 해보니까 자신감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정말 몸치고 되게 내성적인 성격인데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하니까 자신감도 붙고 더 활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한 마리 백조를 꿈꾸는 발레리나, 그대의 이름은 똥주부. 잔잔한 클래식 선율에 마음 많은 발레리나 강수진인데 버둥거리는 이 몸은 이수진이네요. 그래도 나름 그럴싸하죠? 만만치 않은 게 이 발레네요. 하고 나니까 그 아름다움에다가 운동 효과가 장난이 아닌데요? 발레가 마냥 우아해 보이지만 허벅지 안쪽, 그다음에 이제 팔, 이런 근육들, 그리고 코어 운동들, 그래서 상당히 근육 운동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평소에 쓰지 않았던 이제 근육들을 스트레칭 하시면서 바른 자세를 만들어주고 또 다이어트 효과까지 보실 수 있어요. 발레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도 발레 시작해보세요. 캔버스에도 봄이 내립니다. 똑주부의 창작 활동은 늘 고뇌에 차 있는데요. 그러면 그렇죠. 가진 폼만 잡았어도 나오는 거라고는 이거밖에 안 되네요. 왜 누군가는 그랬잖아요. 그림 그리는 거 참 쉽다고요. 근데 이게 저한테는 안 통하는 모양이에요. 이것처럼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리시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죠. 누구나 다 배우면 쉽게 그릴 수 있어요. 이게 쉽다고요? 그럼요. 그림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유화를 배우고픈 분들이 쉽게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그림 그리는 게 어렵게만 생각하면 어렵고요. 정말 쉬운 건데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움이 있어서 그러고요. 네. 그림 그리는 것도 우리 축구하고 노래방 가서 노래하는 것처럼 즐기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그리기 쉬운 방법들이 있거든요. 나무 그리는 방법, 구름을 그리는 방법들이 있어요. 똑주부의 무한 도전!
학교 졸업 후 붓을 오랜만에 잡아보는 제가 과연 똑같이 그려낼 수 있을지. 미술은 그저 넘사벽이라고만 생각했는데요. 용기 100배, 똑주부 이화백에 도전해봅니다. 도전! 시청자 퀴즈 드립니다. 어떤 작품이 제 손으로 그린 작품일까요? 감히 작품이라고 표현했는데 바로 이겁니다. 네, 이거예요, 이거. 아니,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아니, 뭐 구분이 안 가시죠? 아니, 제가 두 손으로 꼭 들고 있지만 믿겨지지가 않아요. 제가 이걸 그려낸 거 맞아요? 그럼요. 누구나 다 그려요, 근데. 그러게요. 지금 제가 그리고 보니까 누구나 할 수 있다가 믿겨지네요. 마음은 있지만 방법을 몰라 쉽게 도전하지 못했던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 기법은요, 초보자도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요즘은 방과후 교실이나 문화센터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석 달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는데 세상에 저거 좀 보세요. 산이 살아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눈사람 정도? 맞아. 저도 그렇거든요. 네. 눈사람밖에 못 그렸는데 내가 이렇게 그린다는 거 너무 행복해요. 뭔가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거, 나한테 할 일이 있다는 거, 나도 뭔가 작은 것을 나한테 발견하는 느낌? 초등학교 때부터 꿈이었는데 초등학교 4학년? 그동안 바쁘고 시간이 지나고 못했는데 이제 내 나이 60돼서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됐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20년 이상 꾸깃꾸깃 접어뒀던 꿈을 찾아 떠납니다. 자식과 남편을 향했던 나침반이 오롯이 자신만을 향하게 되면서 또 다른 행복을 느끼고 있다는 이들. 초록의 봄만큼이나 오랜 꿈을 향한 여러분의 도전이 기대가 되는데요. 혹시 다가오는 봄 새로운 뭔가를 계획하고 계신가요? 꿈을 향한 무한 도전. 그 힘찬 첫걸음을 똑소리가 응원합니다. 와, 여러분의 꿈 응원합니다. 저도 네. 사실 어렸을 때 대금을 좀 배웠어요. 대금. 흐흐 이런 거 배웠는데 좀 해뒀으면 이 장기로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는데 아쉽네요. 그만둬서. 저는 그 그림 그리는 거에 좀 관심이 많았었는데 네. 한때는 고등학생 때 그 미대 오빠를 꿈꿨어요. 그 뒤에 그 통 있잖아요. 특유의 통. 딱 메고 캔버스를 이렇게 딱 걷는 거죠. 캔버스를. 네, 알겠습니다. 미대 오빠, 네. 알겠습니다. 좀 엄마나 또 아빠가 또 아이들한테 뭔가를 배우고 열정을 쏟는 모습 참 자극이 또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드는데요. 자, 이번에는 풍성한 음악의 세계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박효원 아나운서한테 음악 지식 교양 수준을 한번 테스트를 네, 알겠습니다. 들어보세요. 네. 맞춰보세요.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뭐 하시는 거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카메라에다 뭘 쏘시는 것 같은데. 아시겠어요? 맞춰보세요. 저 알고 있는데 사실 이거 너무 쉽다 보니까 그냥 뭐 이렇게 뭐 굳이 말해야 되나 비밀로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는데 왜 비밀로 할까요? 비밀. 맞습니다. 베토벤 교향곡 합창인데요. 교향곡 9번이죠. 이 합창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과 또 조화를 이루어야 되다 보니까 곡이 또 굉장히 웅장하잖아요. 네네. 이 웅장한 무대를 위해서 전 세계 합창인들이 제주에 모였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 함께 가보시죠. 평화의 섬 제주에서 열리는 환상의 하모니 제주국제합창축제가 열리고 있는 현장에 나왔는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바로 이 사람의 목소리라고 하잖아요. 혼자도 아니고 여럿이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부르는 그 소리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지금부터 저와 만나러 가시죠. 넬라 판타지야 그 다음은 모르겠다. 국내외 정상급 합창단들이 제주에 모였습니다. 우리 귀와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 그 하모니를 지금 들어봅니다. 아름다운 하모니의 축제는 전야제를 시작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제주 국제 합창 축제는 매년 겨울 제주에서 열리는 대표 축제 중 하나죠. 자, 이 현장 안에 들어오니까요. 이 합창의 열기가 대단한데요. 아니, 이번 국제 합창 축제 정말 열심히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어떤 축제인지 먼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뭐 오늘 전야제 보시는 것처럼
외국에서 정말 세계 정상급 합창단들과 또 동네, 국내 또 정상급 합창단들이 모여서 합창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 또 평화의 노래를 하는 그런 축제입니다. 전에도 이런 축제가 제주에 있었지만 더 발전된 모습으로 또 제주 도민들이 즐길 수 있고 누구나 와서 이 시간에 또 노래로서 하나가 되는 그런 축제입니다. 제주에서 열리는 축제인 만큼 제주의 합창인들이 마음을 모았습니다. 제주의 모든 아마추어 합창단에서 한두 명씩 참여해 총 40명으로 구성된 프로젝트 합창단을 만들었는데요. 제주 페스티벌 콰이어의 하모니가 정말 아름답죠? 폴란드에서 온 그단스키 음악 아카데미 혼성 합창단도 전야제를 빛냈는데요. 2017년 슬로바키아 콘탓 세계 합창대회에서 동시대 음악 부문 금상을 수상한 팀입니다. Festiwal jest bardzo interesujący, jest bardzo dobra organizacja. Jesteśmy bardzo zadowoleni z naszym chórem, że możemy brać w tym udział, ponieważ dla nas jest to duże przeżycie, a przede wszystkim super przygoda jako dla ludzi, dla chóru. 다음 날 봄이 오는 제주의 녹차밭. 폴란드에서 온 손님들이 잠깐 짬을 내서 제주 관광에 나섰는데요. 푸르른 녹차밭 풍경을 배경으로 사진도 찍고 제주에서의 특별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밖에 나와서 제주의 자연을 보시니까 또 다른 느낌을 받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Wrażenia są świetne, niesamowite. Wszystko jest super zorganizowane. Cieszymy się, że możemy wziąć udział, przede wszystkim posłuchać innych chórów, zaprezentować naszą polską muzykę, no i że mamy okazję zwiedzić nie całą wyspę, ale tak jak dzisiejszy dzień, cały pełen wrażeń, gdzie możemy właśnie obejrzeć różne oblicza wyspy Jeju. 제주 국제 합창 축제의 본격적인 막이 오르고 대기실은 정신이 없네요. 챙겨온 의상은 이상이 없는지 살펴보며 재빨리 갈아입는데요. 무대에 오르기 직전까지 제대로 맞춰보지 못해 마음이 바쁩니다. 한숨에 가볼까? 한숨에 가볼까? 숨쉬기 어려운 거기 통일이 안 돼. 다시 한번 음정 잡아요. 한숨에 가기. 우리가 네. 아주 너무 바쁘게 도착을 해가지고 네. 좀 소리를 한번 제대로 맞추고 갔어야 되는데 네. 좀 헐떡거리면서 가고 있어요. 한 번도 맞춰보지 못해 걱정이라는 말은 겸손한 변명이었네요. 서울 바로크 싱어즈는 대학 교수, 시립합창단원 등으로 이루어진 전문 합창단으로 창단 20년이 넘었는데요. 영혼을 울리는 섬세한 화음이 관객들의 가슴에 진한 여운을 남깁니다. 오늘 공연은 어떠셨어요? 오늘 만족스럽게 잘 한 것 같습니다. 이 합창단은 언제부터 활동을 하시게 된 거예요? 저는 한 5년 정도 5년? 네, 한 것 같아요. 하시면서 합창
합창이 왜 좋은지. 합창이 독창할 때랑 또 다르게 또 여러 사람이랑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하모니를 이루는 게 참 아름답더라고요. 네. 오늘 또 공연도 잘 마치셨으니까 이 좋은 기분을 노래로 표현이 좀 가능할까요? 그러면 어랑 어야 디야. 중국 샤멘 이글의 챔버 콰이어의 무대가 이어지는데요. 이번 합창축제는 폴란드와 중국, 일본과 이탈리아, 필리핀까지 5개국에서 정상급 합창단들이 참여해 예술과 우정의 무대를 만들었죠. 我们在中国很少能看到韩国的团队的表演，但是经常有韩国的指挥来到中国大陆进行交流。我感觉非常好，感觉非常的兴奋，因为我也是第一次到韩国来，然后第一次到这么漂亮的岛济州岛，到这边来参加这个合唱的交流的活动，我感觉非常的开心。谢谢组委会，谢谢韩国朋友们，谢谢。이색적인 무대, 필리핀 카모코루 마닐라 합창단이 공연을 펼쳤는데요. 1992년 창단한 필리핀 최초의 챔버 합창단으로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만큼 수준 높은 화음과 뛰어난 실력을 선보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공연하신 소감이 어떠신지 들어볼게요. We are very happy. This is our first time in Jeju. So almost all of us are very excited about this festival, and we are looking forward to meet new friends here in Jeju. And this is the start of our concert. So we are inviting everyone to watch us tomorrow and on Thursday. And we are looking forward about this festival. 국내외 30여 개 합창팀, 1,500여 명 참가. 평화의 섬 제주에서 울려 퍼진 아름다운 하모니는 예술과 우정, 화합의 깊은 의미를 남겼는데요. 제주 국제 합창 축제가 앞으로도 쭉 이어지길 바랍니다. Welcome to the 2018 Jeju International Choir Festival and Symposium. We are 네, 바로 이 페스티벌에 아주 반가운 얼굴이죠. 우리 지역 여수시립 합창단의 얼굴도 볼 수 있었다고 해요. 네. 아쉬워하시지 마시고요. 우리 지역에서 열리는 멋진 공연 여러분 시간 나실 때 꼭 한번 관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종착지 전남 장성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장성에 가면요 이름이 너무 예쁜 별내리 마을이 있다고 하거든요. 얼마나 예쁜 마을인지 지금 바로 가서 확인하시죠. 별빛이 내린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별을 제가 따다 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 저와 함께 하시면 별 볼 일 있는 마을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저와 함께 별 구경 가시겠어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곳은 장성군 북하면의 별내리 마을인데요. 옛 이름은 남창마을입니다. 마을 앞에 흐르는 남창계곡물에서 봄 기운이 느껴지는데요. 이맘때 조용한 산골에선 분주하게 움직이는 일손들이 있었습니다. 고로쇠 써져 있는데 고로쇠인가? 안녕하세요. 야, 웬 이렇게 큰 물탱크예요? 혹시 고로쇠? 예, 고로쇠 물입니다. 아, 제가 오면서 봤거든요. 그러셨어요? 아니 근데 원래 고로쇠라는 게 그 나무에다가 구멍 내가지고 이렇게 막 하잖아요. 예. 왜 물탱크에 담겨져 와요? 그 자동으로 그 선을 깔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모아서 이제 들어온 것이 이 물이 들어온 것이죠. 아, 그럼 나무에 구멍 뚫고 모은 과정은 예. 동일하게 진행되는데 이거는 지금 하나로 다 모아가지고 갖고 오신 거구나. 아, 그렇죠.
마을 뒤 해발 641m인 이밤산에서는 오래전부터 자생하고 있는 고로쇠 나무들이 많은데요. 이 나무에 구멍을 뚫어 호스를 연결하면 산중에 있는 큰 직수통을 거쳐 즉시 마을의 저온 창고로 수액이 받아집니다. 최상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이런 시설이 갖춰진 거죠. 와, 호스가 이렇게 연결돼서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이제 직수통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 여기? 예. 와, 엄청 크다. 여기가 이제 100마리짜리예요. 100말? 예. 알면 100마리지. 저는 상상이 안 가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여기에 지금 저 산에서 한 방울 한 방울 모인 고로쇠물이 여기에 저장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해마다 1월부터 3월까지 고로쇠 수액을 채취한 지도 언 25년째. 지금 가장 맛있는 때인 고로쇠물을 또 먹어봐야겠죠. 와우. 왜 이렇게 달아요? 아니, 어떻게 나무에서 나온 물이 이렇게 달 수가 있어요? 네, 나무에서 그 나무가 원래 그 단맛이 나요. 그 나오면 맛있죠. 너무 부드러워. 이게 물인데 이게 물 냄새 난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가끔 예민한 분들은 이제 그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너무 달콤하니 맛있는 설탕물 마시는 기분이에요. 네, 근데 이제 고로쇠물은 원래 좀 달아요. 아, 근데 이게 설탕이 아니잖아요. 몸에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와, 진짜 좋네. 이곳 마을에선 그날 채취한 고로쇠물은 이물질 제거와 살균을 위해 까다로운 공정을 거칩니다. 같은 경우는 그 원액 자체를 그냥 포장해서 판매를 했었는데 지금 보면 필터링도 걸치고 원적에서는 살균도 좀 해가지고 원액을 채취를 해서 아까 보셨죠? 저장고. 네네. 거기다 보관을 하면서 바로바로 소비자가 필요한 만큼의 여기서 포장을 해서 바로 이제 출하를 하니까. 믿고 사 먹을 수 있는 별내리 마을표 고로쇠물은 전국에서 주문이 끊이지 않는데요. 고로쇠 수액은 농한기의 든든한 소득원이 됩니다. 어이구. 아니, 어머니. 이 고로쇠물 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니. 장담구로 가요. 이거 가지고 장담 가요? 네. 고로쇠물로? 고로쇠물로 장담 가면 소화도 잘 되고 다 무엇이든 다 좋아. 별내리 마을 사람들이 새롭게 시도한 야심작은 바로 국산 콩으로 만든 메주와 신한 천일염 그리고 깨끗한 물 여기에 고로쇠물을 넣어 담그는 전통 장입니다. 그럼 이게 귀한 거 가지고 이렇게 장을 담그는데 비율은 그럼 어느 정도나 돼요? 이 고로쇠물이 다 들어가는 건가요? 고로쇠물은 다 안 넣고 물은 80, 고로쇠 20, 소금은 4바가지. 일부러 고로쇠물만 다 넣으면 장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고로쇠물만 다 넣으면은 간장이 텁텁하고 된장도 까매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섞어야 돼. 그래서 고로쇠물은 섞되 일반 물도 같이 섞어주는구나. 그래야 비율이 맞아가지고 좋아. 보기에도 좋고 맛도 좋고. 잘 떼운 메주는 깨끗이 씻어 물기를 빼낸 후 숨쉬는 전통 온기에 담고 짭짤한 물과 달달한 고로쇠 수액을 황금 비율에 따라 섞어 부으면 장담그기 끝입니다. 어머니 이거 살짝 찍어서 맛봐도 될까요 이거? 네, 맛봐도 될까요? 짜지. 어짜. 우리 어머니 소금을 대빵 4개만 담그다고 하신 거니 이거 한 10바퀴 담으신 것 같은데? 이것이 이제 소금 메주에 가서 써야 되니까. 그래도 일반 소금물보다 고로쇠물이 들어가서 그런지 맛은 달라요. 그럼 이렇게 담근 상태에서 얼마나 이렇게 두면 돼요? 해서 30일. 30일 한 달. 한 달. 한 달가량 되면은 그때 이제 메주를 건져가지고 이제 칠해가지고 메주를 이제 가지고 이제 된장을 만들죠. 양지 바른 장독대에서 한 달 동안 발효된 장은 따로 분리하고 메주는 으깨어서 된장을 담그는데요. 산촌의 자연과 정성이 더해 1년 동안 숙성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요 노란 빛깔의 고로쇠 된장 한번 먹어봤습니다. 향부터가 장난이 아니네. 어머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이게 일반 된장과는 다르게 고로쇠물이 들어가서 그런지 이게 마음의 심리적인 게 뭐가 작용됐을까요? 더 맛있고 고소하고 좋은 것 같아요. 자, 별내리 마을표 고로쇠 된장으로 손맛 자랑이 이어졌는데요. 무청 시래기를 무치고 구수한 찌개를 끓이는데 고로쇠 된장 하나면 오케이? 한상 차림에 눈맛과 입맛이 자극되더라고요.
1+1의 고로쇠 된장찌개 그리고 고로쇠 된장으로 무친 시래기. 아, 고로쇠 된장 향이 솔솔 나는 게 너무 맛있다. 맛있어? 아, 시래기도 시래기지만 고로쇠 된장이 진짜 이 맛을 결정짓는 것 같아요. 이것도 고로쇠 된장찌개. 이야, 맛이 좋아요. 어머니, 짱이요? 고로쇠가 몸에 좋다 그러잖아요. 아, 확실히 그래서 그런지 기운 나는 것 같아요. 기운 나는 것 같아요. 고기가 아닌들 어떠하리. 고로쇠 된장으로 만든 음식이 맛 좋고 영양 좋아 건강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별내리 마을에서 색다른 고로쇠 맛을 즐기고 나서 기다렸던 시간이 있었는데요. 바로 천문 체험입니다. 이곳을 찾은 체험객들은 시청각 자료를 통해 별자리와 행성 등에 대한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 원 하나하나 들어가는 그림 안에 수십억 개의 별이 있고 별 주변에 이루 셀 수 없을 만큼의 행성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그냥 상상을 하죠. 확률적으로 따졌을 때 지구 같은 공간은 존재를 할 것이다. 단지 우리 기술력으로는 갈 수 없어서 만날 수는 없을 것이다. 때묻지 않은 산촌이라서 하늘의 별과 행성을 관측하기에 적합하다는 별내리 마을에선 4년 전부터 천문 체험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영상이지만 체험객들은 연신 눈을 떼지 못하며 우주의 신비로움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별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몰랐어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막상 이렇게 봤는데도 신기한데 밖에 나가서 보면 진짜 깜짝 놀랄 만큼 그럴 것 같아요. 별에 대한 감동이 가시지 않은 채 체험객들은 실외에서 천체망원경 관측에 나섰는데요. 이거는 원래는 이제 별 보는 건데 앞에 저렇게 필터를 만들어 가지고 태양 전용 망원경으로 개조를 한 거고, 이거는 별은 안 보고 무조건 태양만 보는 태양 전용 필터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보면은 태양이 빨간색으로 보이고 홍염이나 코로나 그리고 이렇게 흑점 이런 것들 보죠. 이날 날씨가 좋아서 하늘에 떠 있는 둥근 태양을 관측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나 꼬마들의 호기심이 뜨거웠습니다. 굴절망원경으로 보는 태양의 신기한 모습에 애나 어른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기더라고요. 아니, 여긴 무슨 이렇게 아버님 두 분이 아주 망원경 하나에 매달리셔서, 아니 뭐 여기 미녀라도 보여요? 아, 뭐가 그렇게 보이길래 뭐 그렇게 뚫어져라 보세요. 와, 태양이 이렇게 빨갈 줄은 몰랐네요. 와, 신기하네. 우리 아버님 마음처럼 네. 불타오른 태양을 보셨구나. 네. 우리 아버님은 보니까 어떠셨어요? 와이프 처음 만났을 때의 기분이 듭니다. 아, 정말요? 네. 이거 들으셔야 될 텐데. 그러니까 어디 갔네? 어디 갔지? 저도 천체망원경으로 태양의 표면을 관측해봤는데요. 묘한 태양의 매력은 혼자만이 압니다. 이렇게 보니까 진짜 달 같다. 와, 신기하다. 달같이 보이고 표면에 이제 검정 점들은 이제 흑점이라고 해가지고 네. 태양 표면에서 이제 활성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 천장에 돔이 열리는 이곳에선 어둑한 밤이 되면 별을 관측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 별내리 마을에서 은하수, 토성, 목성, 성단 등 다양한 별과 행성들이 실제로 관측됐다고 합니다. 상상만 해도 아름다운 산촌의 밤이죠. 반짝반짝 빛나는 별내리 마을 최고야! 자연의 선물들을 맛보고 즐길 수 있는 장성 별내리 마을. 별 볼 일 있는 추억이 되겠죠. 별도 참 예쁜 마을이었고, 특히 저는 지난주에 고로쇠물 처음 먹어봤거든요. 그 묘한 매력이 참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요즘 고로쇠철인데 우리 지역 순천과 광양의 고로쇠물과는 또 어떤 다른 맛이 날지 한번 비교해보고 싶습니다. 네, 뭐 고로쇠 맛도 궁금하지만 그 고로쇠 넣어서 만든 메주를 바탕으로 한 장들이 있잖아요. 네네. 간장, 된장. 그 맛이 참 궁금하네요. 그렇다면 별 볼 일도 많고 맛볼 일도 많은 이 별내리 마을로 여러분 한번 봄 맛을 떠나보면 어떨까요? 네, 끝으로 우리 동네 게시판 함께 하시죠. 여수시 환경도서관에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체험관, 기후환경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도서관 휴관인을 제외한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1시 30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고요. 회당 15명 내외의 여수지역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재생에너지 활용 실습 및 체험 기자재 만들기 등이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환경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 마련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생방송 전국시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분 좋은 월요일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돌아올게요. 오늘도 스마일! 빗방울을